결혼 16년 차에 접어든 40대 부부. 중학생인 두 아들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의 간식으로 빵을 만들어줄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데다가 빨래며 청소, 분리수거까지 척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웠다는 아내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엔 100점짜리 남편이 가끔씩 욱하기 때문인데요. 한 달 전 아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통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또 언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상황. 남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부는 각방을 쓰며 냉전 중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나무랄 데 없는 이 남편, 대체 왜 그렇게 불쑥불쑥 화를 내는 걸까요? 이 사연을 제가 맨 처음 접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연자께서, 제보자께서 반장픽 푸처 핸즈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좀 장난스럽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박상희 교수님 나오셨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해서 오늘 별별 상담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분 남편에게도 사건 반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라 이렇게 일러두셨다는데, 자, 두 분 모두 잘 보시고 관계 회복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욱했던 그 사건. 네, 일단 그전에 결혼 16년 차 부부고요. 슬아에 연년생 중학생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이었는데 이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미 애들 밥도 다 챙겨줬고 아내를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놨던 겁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하면서 뭐 당신 거의 여자 아니야? 라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남편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아내 목을 조르더니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쯤 되면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난 지금까지 사과도 없다고 하고요. 두 사람 현재 각방 쓰면서 냉전 중입니다. 이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저녁상을 딱 남편이 챙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당신 여자 아니야? 혹시 뭐 당신 뭐 가슴 뭐 이렇게 달렸어? 뭐 이런 식의 진짜 그냥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화가 나거나 정색할 만한 상황이었겠구나라고 느껴져야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 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색을 하는 걸 넘어서서 목을 조르고 폭행까지 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이 남편이 보니까 다른 거 떠나서 장난치고 이런 걸 좀 잘 받아주지 않거나 이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내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는 남편 눈에 이제 살기가 보였고, 거기다가 그 젓가락을 이렇게 막 던질 때도 젓가락이 몸에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봐도 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장난이나 농담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내면에 보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좋은 표현을 하고 싫은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억압할 때는 그냥 내가 노력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다가 어떤 감정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분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튀시는 그 감정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진짜 주변에서 말이죠.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니? 정말 친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김치를 담굽니다. 자, 감자탕을 끓여줘요. 거기다가 아이들 위해서 빵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살림에 대해서는 아주 도맡아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같이 갈 때도 놀랍게도
아내는 짐 하나 들 필요 없이 그냥 공주처럼 서 있으면 돼요. 남편이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늘 고마운 마음을 아내가 남편한테 가지는데 한 번씩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저 부군께서 제보자분의 부군께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내분께서 낮 시간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카페에서 이제 짬짬이 좀 쉴 때 이렇게 뜨개질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 카페 사장님이 아예 조그맣게 칸을 하나 내줬대요. 그래서 뜨개질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카페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또 뜨개질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를 하거나 뭐 그 집안 살림을 하는 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원래 살림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청소, 빨래, 애들 챙기는 걸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혹시 남편이 3년 동안 이렇게 집안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쌓였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보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고 결국 통화 막바지엔 막 펑펑 우시면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사실 이유가 가장 궁금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내일 텐데 그동안 안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으면 더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신혼 초에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제보자 역시도 첫 아이 낳고 나서 좀 지치고 예민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좀 삭히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화를 내면서 더 열받아 했다고 하고 그때 기억이 이 제보자에게는 일종의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서요. 이 남편에게 왜 이걸 묻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편이 평소에 굉장히 좀 무뚝뚝한 성격이고 단 한 번도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내로서는 이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게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인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남편을 닮아서 좀 진지하고 둘째는 엄마를 닮아서 좀 장난도 잘 친대요. 그런데 이 남편은 좀 둘째한테 더 엄하고 한 번은 둘째한테 좀 멱살을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둘째가 날 닮아서 더 그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뭐 부부가 사이가 좀 대면대면하고 별로 안 좋을 때도 또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자상하게 다 잘 대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이번 목졸림 이게 처음이었냐 아니면 뭐 두 번째 이상이었냐? 처음이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때도 사실 좀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이제 결혼 9년 차 때 그 당시에 제보자가 친정엄마하고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친정어머님이 전날 수술을 한 상태여서 가게가 걱정돼서 이렇게 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가게 와서 불쑥 이제 장모님한테 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머니 집으로 보내고 남편한테 전날 수술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 눈이 이번처럼 딱 돌고 달라지면서 아내 목을 조르고 아이고야. 밀쳐서 허리에 피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에도 손자국이 한참 남아서 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남편은 친정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빌어서 제가 참고 지내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여기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럴 때는 화낼만 하다 하면 약간은 이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 뭐 그걸 목 조르는 거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화내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친정 식구들하고 다 같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숯불로 좀 구우니까 조금 속도 느리니까 옆에 전기로도 좀 굽자라고 친정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화를 낸 겁니다. 아니 내가 숯불로 굽고 있는데 왜 전기로 굽느냐라고 또 그 많은 친정 식구들 있는 데서 장인 앞에서요? 장인이 있는 데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맥락에, 왜 이 상황에 저렇게 화를 낼까? 그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평상시 가족들에게 잘하던 남편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면 딴 사람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참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저는 사실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 좀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대화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뭔가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화낼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정말 맥락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하는지를 한 번도 좀 구체적으로 남편분하고 얘기를 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려면 본인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냥 만약에 화를 내고 뭐 맥락 없이 화를 내면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면 뭔가 어떤 단어, 뭔가 어떤 행동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뭐 이 방송을 남편분도 보실 거라고 하니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본인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내 이 제보자분한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화가 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아내분은 평상시에도 앞으로도 언제 이런 시한폭탄이 떨지 모르게 산다면 이건 같이 못 삽니다. 이거는 정말 이혼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 남편분께서도 본인이 그동안 잘했는데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한 번씩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같이 못 살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먼저 가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내분하고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푸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좀 위험한 보고 같습니다. 아이들도 위험해지죠. 자, 제가 이 사연자 제보자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좀 있으면 시가 제사가 다가온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게 남편하고 이걸 해결 못하면 시가 제사 가야 되는데 어쩌죠? 지금 그걸 걱정하실 때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너무 좀 더 좀 안타까웠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사실 오늘 제보하신 분한테 좀 설명해 드릴 것이 사실 좀 많아요. 근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욱하시는 분들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크게 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상당히 깊은 어떤 것이 억눌려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남편도 어떤 그런 화라던가 분노라던가 표출하지 못한 것이 깊게 억압되고 부정되고 회피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데 그 방어 기제를 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들어간 거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못 배우시거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뚝뚝해지고 농담도 못하고 감정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집안일 3년 했다고 이렇게 욱하셔서 목까지 조르는 상태는 아니실 것 같고요. 뭔가 깊이 쌓여있고 억눌러져 있는 그 아픔이나 어떤 괴로움 같은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을 얘기하신 계기로 부드럽게 한번 그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바로 심리 상담사들이 이런 걸 돕는 사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라져 않게 표현 못한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한 방식으로 건강한 장소에서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잘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다 보면 너무 다른 건 좋은 남편이시잖아요. 아내께서 지금 좀 도와주실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진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뭔가 진짜 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좀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아기 천사님도 우리 남편도 똑같아서 병원 갔는데 심각한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꼭 가보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 히카님 너무 참기만 해서 화를 푸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